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이 새벽부터 거리를 다니는 유세차와 인사하는 후보들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선거운동은 물론 TV토론도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새벽부터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출근길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이름표 등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거도 본격화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TV, 라디오를 통한 방송 광고와 방송 연설을 매체별로 5차례씩 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2차례,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1차례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세차를 타는 등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터미널, 병원, 도서관 등에서 연설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 활용, 자원봉사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옷이나 피켓 같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가짜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옮기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장애인 단체와의 마찰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 캠프 측은 오늘 낮 1시 반쯤 권영진 후보의 반월당 유세 현장에서 권 후보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몸싸움으로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 측은 오늘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후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유세 현장을 빠져나가는 권영진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협약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공론 정치의 원형으로 알려진 만인소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교 책판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총회에서 아태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입니다. 1855년 만여 명의 제야 유림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로 당시 유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94명이 연명한 만인소는 길이만도 96.5m, 무게는 16.6kg에 달하는 거작이며 1884년 8,800여 명이 연명한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만인소는 조선시대의 제야 지식인들이 공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이름과 목숨을 걸고 국가에 자신들의 의견을 투영을 시키고자 했던 그런 중요한 운동입니다. 민주주의의 초기 모습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태 기록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교 책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한국의 편액 아태 기록유산 등재, 그리고 이번에 만인소가 등재됨으로써 한국국학진흥원은 국제적 수준의 기록유산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는 만인소 등재를 계기로 기록유산의 등재와 활용, 그리고 그 가치를 전승하는 데 매진할 방침입니다. 만인소의 등재는 민간 소장 기록유산의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고 앞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은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인소는 지역의 정체성과 경북 정신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유산으로서 경상북도는 이번 아태 기록유산 등재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보강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내일 6월 1일 국내 유일의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를 개소하고 유네스코와 함께 기록유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대구 칠성동 제2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태호 지주회장 내정자 사내이사 선임권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반에는 제3대 지주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신임 지주회장 임기는 3년이며 DGB 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수장을 맞았습니다. 지난 3월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회사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등 4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 59살 A씨와 전 부사장, 전 노조위원장과 정비상무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버스를 폐차하면서 차액 5,960만 원을 횡령하고 새 시내버스를 살 때 금융회사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돌려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건설업체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고 직원들의 성과급과 퇴직금까지 찬조금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안동시 임하면의 돌풍과 함께 2에서 7mm 크기의 우박이 10여 분간 떨어져 사과밭 20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을 비롯해 의성 30헥타르, 군위 35.5헥타르, 영양 20헥타르 등 경북 도내 9개 시군 농작물 290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